뉴욕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으로 일제히 마감이 좀 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뭐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 보여요. 9월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일단은 9월에는 전통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도 하고, 주가 상승률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흔들리는 유럽 증시.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는 미국 증시. 자, 어떤 것이 맞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꿈틀꿈틀 나 이제 갈 거야, 나 바닥에서부터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하죠. 네, 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제 더 활용도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밖에 생각이 안 나죠. 자, 이런 종목군들의 관점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지속되다 보니까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계속 조명되고 계속 그 관심 받는 것은 좀 불안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9만전자로 넘어갈 것이다,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 이미 뭐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이 솔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씩 불안하시죠. 자, 그 부분들 왜 그런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미국 증시가 하루 쉬었는데도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그죠? 네,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 막 이런 것들부터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런 날은 유럽 증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면 뭐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국내 시장,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뉴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흐름만 조금 살펴보고 끝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장 보시면은 일단 대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요 세 개의 국가들을 많이 보죠. 이제 선진지수라고 해서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일제히 다 상승 출발했었어요. 상승 출발 다 했었는데 쭉 끌려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다 하락망이 됐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뭐 여러 군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쭉 후반부 떨어지면서 네, 하락으로 마무리되는. 상승 출발하고 나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은 뭐 우리한테 영향이 크지 않아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영향이 크게 주진 않습니다만, 뭔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뭐 글쎄요,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경제 지표였든 아니면은 뭐 투자자들의 어떤 변심이었든 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불안정한 흐름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같이 출발했다가 네, 점점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요거는 네,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쉬어 있는 상태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 증시가 조금 떨어진 형태로, 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상승폭을 반납한 것에 비하면 제법 네, 변동폭이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약간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만큼 강한 영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유럽 증시도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좋게 만들어지면 유럽 증시는 바로 이어받아 가지고요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되는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이 첫 번째 소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국 증시 최악의 9월에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9월은 시장에서 최악의
그런 시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8월 달에도 최악의 달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었죠. 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달은 뭐 4월, 5월, 8월, 9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뭐 다 조심해라 이렇게 된 굳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의 달이다 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9월 달에 어떤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그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8월 달에 휴가들을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하면은 새롭게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좀 덜하다라는 식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서 그다지 네,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변수를 좀 품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경제지표를 참고를 하고 뭐 금리를 인상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 해야 되죠. 이번 달에는 19일하고 20일입니다. 네, FOMC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될 거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같이 소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전문가들은요,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버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연준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그래서 긴축은 결국 종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일단은 요 구간만 좀 넘어갑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굳이 9월달 11월달 요 정도 보지 않더라도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확실히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하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이번 9월 같은 경우는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CPI 지표나 이런 것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변동성이 아니라면 아마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네, 안정감 있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악재나 아니면 호재나 이런 뉴스들도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그냥 좀 눈치를 본다라고 봐야 되나요? 좀 관망해보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9월이 최악의 한 달을 역사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네, 그런, 뭐, 나쁜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이번만큼은 상승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좋고요. 네, 하지만, 항상 경계감은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어제에 이은 그런 흐름들을 그냥 이어갈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간 보합 수준에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변동 없이 움직일 것이다.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바닥을 찍고 다시 뛰는 디스플레이죠. 자,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동안 또 조금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했었죠. 근데, 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G 디스플레이 비롯해가지고요. D&T라는 기업이 있대요. 요게 이제 12%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DSK, 요것도 11%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윈텍, 이런 종목들, AP 시스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상승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종군에서, 같은 덩어리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요인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주들이 좀 찬밥 힘세가 좀 됐었죠. 네. 앞으로 뭐 전망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주가는 잘 올라가지 못해서 좀 답답했었단 말이에요. 뭐지? 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 전기전자 업종이 움직일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하나 더 팔게 됐다. 하반기에 더 많이 팔리게 돼서 휴대폰을 더 팔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휴대폰 하나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주들이 다 같이 실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또는 뭐 이 IT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할 때 또는 뭐 가전 쪽에 수요가 늘어나서 성장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승세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올라가면서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3%대, 하드웨어는 마이너스 9%, 가전은 마이너스 12% 정도 떨어졌었는데 6월달 이후에요. 근데 디스플레이 업종은 무려 14%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씨 뭐야 같이 좋아질 때 같이 좋아져야지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얘는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즉 낙폭이 커진 만큼 또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하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TV 이런 세트 수요의 계절적 성수기다. 이게 이제 IT, 전기전자 업종의 성수기가 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안 되죠. 뭐 뭔가를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굉장히 간단한 그런 MP3 요즘에 MP3 안 사죠? 네. MP3를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액정이라는 그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다. 눈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위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아이폰 쪽으로 그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집중되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이폰 또는 갤럭시 또는 이제 그 외에도 전장용 자동차용 OLED 이건 뭐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상당히 가파른 수익을 내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요즘에 증시 안 좋아가지고 TV 때려부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증시가 좀 안 좋으면은 TV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애매한 곳이 깨져가지고 뭐 액정이 안 나온다든지 뭐 때문에 싸웠을까는 모르겠지만 시장 안 좋으면 꼭 그렇게 한번 이제 시장이 많이 폭락하고 나면 TV가 재활용 쓰레기장에 좀 나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수도 있나 싶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TV의 어떤 수요들 이런 것들도 보통은 이제 연말에 많이 바꿔요. 연말에 보너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졸업 입학 시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시점을 이어서 많이 바꾸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말 연시에 많이 바꿉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자동차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도 좀 있겠지만은 자동차 판매량도 조금씩 늘어나요. 왜냐면 연말에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올해 다 털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도 연말로 가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 시즌은 소비가 좀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리오프닝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식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도 판매량이 늘어나면 요즘에는 아시죠? 전부 다 전장 이게 전장이라고 봐야 되죠.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그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 판넬이요. 그게 다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얘는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계 있는 쪽, 계기판. 이쪽 같은 경우도 그냥 옛날에는 바늘이 움직이고 했는데, 이제는 다 디스플레이로 움직이고요. 안에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비게이션까지 쭉 연결돼서 한 방에 그냥 운전석 앞쪽은 완전히 그냥 다 디스플레이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운데 이렇게 에어컨 조절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요즘에 터치 판넬 이런 걸로 다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 특히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요즘에 자동차 키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동차 키도 이렇게 스마트폰 조그맣게 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똑똑똑똑똑똑 눌러가지고, 원격 조정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된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좀 멀리 갔고요.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판넬 이런 쪽으로의 어떤 기대치들이 디스플레이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동안 주가가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부각된다면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시고 않을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패턴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생각돼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걸어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7만전자로 이제 돌아왔다. 이제는 9만전자로 가자. 네, 9만전자로 가자. 가는 건 좋은데 정말로 갈 것이냐, 이 부분 한번 봐야 되겠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9만원대로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 거래일 상승하면서 71,2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다. 200원 올랐네, 200원. 네, 200원 올랐는데, 올라간 게 어디야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6%나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려 2년 8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하루에 6% 급등하는 게. 2년 8개월 전이면은 그 당시에 한참, 네, 아시죠? 네, 이게 2년 8개월, 즉, 3년 전 오늘, 여기 3년 전 요맘때,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불 붙어가지고 개인들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상투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주가 6% 올라가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으면 조금 부담되잖아요. 부담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속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강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그날만 밀어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서부터 작년부터 계속 밀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원래 사던 거 계속 샀던 것 뿐인데 많이 올라가니까 누가 산 거야 해가지고 주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3조 4천억을 샀습니다. 13조 4천억이요. 네. 삼성전자 주식만 13조 4천억이요. 생각해보세요. 저 밑에서 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어요. 13조 4천억 규모 순매수. 여기서 배당을, 네. 자, 이 가격을 보세요. 9만원대하고 저 밑에 5만원대하고요. 똑같은 배당을 주더라도요. 배당 차이가 1%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1%까지 안 나오네요. 0.5%만 나온다 칩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9만원대에 9,000원의 배당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10% 배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5만원대에 샀다 그러면은 이게 배당이 어떻게 돼요? 10%가 아니라 더 많죠. 네, 하여튼 더 많아요. 한 17, 8%좀 되겠죠? 네, 17, 8%.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 수치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13조 원을 샀다고 쳐봐요. 13조 원을 샀는데 내가 만약에 13조 원에 1%만, 네, 1%, 배당 차이가 1%다. 네, 그렇게만 치면 어떻게 돼요? 13조에 1%면요. 1,000억입니다. 1,000억. 13조에 10%면은 1조 3천억이잖아요. 1%면은 1,300억이에요. 1,300억이요. 그냥 높은 데 사서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샀을 뿐인데 1,300원이 그냥 공짜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분율을 확 떨어뜨렸다가 지금 40%대까지 갔다가 53%까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뭐 팔아먹기 이전의 수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가격은 밑에 있죠. 그럼 배당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이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배당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긍정적이고, 특별 배당은 안 준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네, 혹시라도 준다라면 긍정적이고요. 또 배당을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 시점 또는 이제 평균 주가를 가지고서 이제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싸게 사놨으면은 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주주환원 정책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돈을 많이 뜯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들한테만 돈 뜯기지 마시고 네, 우리도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재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지들이 다 사놨으니까 좋은 얘기를 이때부터 뿌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엔비디아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거 HBM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하이닉스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납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I 시장이 또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도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네, 어차피 자기들이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 물량을 뺏어가지고 삼성전자가 갖고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워낙에 물량이 많이 필요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좀 될 거고요.
자, 그런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또 디램 가격 뭐 상승 뭐 이런 거 등등에 있죠.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자, 그렇다면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당연히 봐야 되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 5일 동안 무려 50%만 올라갔대요. 네,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그 HBM 고객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평균 그 목표 주가를 이제 9만원대로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 되었다. 이 KB증권이 이제 먼저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일단 9만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9만전자 가자! 9만전자 가면은요, 지수 포인트 상으로는 3,300포인트 정도인데, 지수만 먼저, 지수는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지수 쪽에서는, 네,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훨씬 더 시장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9만원대에 가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와! 9만원이니까 더 사자, 10만전자 다시 가자 뭐 하면서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만원대 물리신 분들, 8만원대 물리신 분들 다 팝니다. 자, 그때까지 계속 팔 거예요. 전고점 넘어갈 때 계속 팔 겁니다. 전고점에 넘어가서 10만원자가 되면 뭐라고 나올까요? 네, 곧 내려올 거야. 다시 생각합니다. 11만원 되면 내려올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뒤에 따라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아직 많이 남았다 보시면 돼요. 네. 그 시점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상틀을 만드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 생각되시지만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두 개는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는 반도체 쪽을 뭐 제가 지금 작년 찬바람 불 때쯤 한 1년 전부터네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관심을 가지세요. 어차피 얘네들은 많이 내렸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려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에 갈지 10만원에 갈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이 됐는데 뭐 해외 증시 뉴스는 별거 없어요. 그죠? 네, 나쁜 9월에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네, 미국의 어떤 전문가가 네, 쭝얼 해줬다. 이건 가봐야지 하는 얘기죠. 뭐 나쁜 9월에 상승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가봐야지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건 나쁘지 않고요. 다만 유럽 증시가 상승 이후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은 부담스럽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반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서 돌리는 모습이라 뭐 서두를 건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상황 지켜보고 네, 천천히 따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돼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9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제 목표 주가 9만원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AI 반도체, HBM과 관련된 이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같이 나올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지수도 상승한다. 그 다음에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채우기 시작하는 이 외국인들, 삼성전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다. 주식을 사야 하는데 분석이 안 되어 있다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어렵다. 결국 다시 분석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스타코믹스. 네, 성투자의 스타코믹스 18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빠른 성과의 비결은 오랜 준비 과정이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게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은 책이네요. 이거 진짜 성투사 누구야 이거? 네,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좋은 기분으로 출발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